세계 화약고라고 불리는 중동하지만 동아시아는 중동과는 비교도 못할 정도로 위험한 곳인데요. 서해를 중심으로 세계 열강들의 치열한 신경전이 매일같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특히 중국은 신형 핵잠수함을 개발하며 보란듯이 서해 바다를 휘젓고 다니며 제집 마냥 동아시아 해역을 치이려는데요. 또한 지난 11일에는 중국 어선들은 보란듯이 우리 영해 16km 내까지 들어와 불법 조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영해 미접속법과 국제법에 규정한 10일 안에 진입하여 8.6캐리까지 들어온 것이며 영해 내에서는 어떤 이유에서도 외국 어선의 조업이 금지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감시망을 피해 교묘하게 들어오는 중국 어선을 우리 해경이 납포하였습니다. 이 일에 대해 화춘영 대변인은 우리나라 정부의 불법을 저지른 어민들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라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압박을 가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중국 네티즌들은 중국 당국의 입장과 달리 불법업을 인정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국 어민들의 불법 어획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네. 영이면 11이고 22km 정도인데 16km면 그냥 한국에 쳐들어간 거지. 한국이 차별 대우하지 않고 공정하게 법대로 처리해 주길 바란다라는 등 중국 정부와는 다르게 이 일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없다는 댓글이 많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횡포는 더 이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바로 한국이 개발한 특수 탐지 시스템 덕분인데요. 최근 양산이 가능해져 서해를 포함해 동해와 남해 모두를 감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 레이더로 탐지하기 힘든 목선 하나가 북방 한계선을 침범해로 알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하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자존심을 박살낸 한국의 기술은 격화되는 동아시아 해역의 상황에 다시 한번 주변국들을 놀라게 합니다. 이것에 대해 중국의 대응이 귀추를 모으고 있습니다. 걸핏하면 다른 나라를 턱으로 부리거나 내정을 간섭해선 인심을 얻지 못한다. 지난 4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보아오 아시아 포럼 개막 연설에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대놓고 미국을 겨냥한 발언이었는데요. 나라와 나라가 공존하려면 평등하게 대하고 서로 존중하며 신뢰를 우선해야 한다고 말한 그는 미국이 중국에게 가하는 제재와 압박에 대해서 중국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드러냈는데요. 하지만 중국의 이 같은 행동에 미국은 코웃음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것은 바로 중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불어 중국 항모 라오닝함을 미 7함대 구축함인 머스티남 함장이 다리 끈 채 바라본 장면이 유출되면서 중국의 분노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이에 중국은 화답이라도 한 듯 시진핑 국가주석이 하이난 사냐에서 거행된 함기 수여식에 참석해 자신의 해군력을 과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례적으로 시진핑 주석이 참석해 긴 시간을 행사에 참여했는데요. 항모 함장의 사진에 반격하려는 듯 최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발사대 위에 서 있는 시진핑 주석의 모습을 오랜 시간 비추면서 미디어를 통한 자존심 경쟁이 붙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참석한 행사에는 중국 최신 기술이 집약된 삼소는 남들이 미디어를 통해 선보였는데요. 0550 1만 2,000톤급 미사일 구축함인 다르남 등이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이번에 새로 건조된 중국의 신무기들은 중국산 최첨단 무기체계를 탑재해 시 주석의 강한 반미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국영조선소의 역량과 과학기술 수준을 보여준 것임을 강조하며 남해 함대 사령부에 배속된 것을 강조하면서 대만을 포함해 향후 미국과의 대치에서도 밀리지 않을 만한 퍼포먼스를 가져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는데요. 서방에서는 아직 중국의 건조 기술이나 시스템은 미국에 견줄 만한 수준이 아니라 이류 수준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매기며 박한 평가를 남겼지만 특히 중국의 핵잠수함 건조 능력에 대해 두렵다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중국의 해자사 건조 능력이 주목을 받은 것인데요. 양적인 숫자가 갖춰진다면 미국 전역을 타격할 정도로 충분한 핵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잠수함들이 미국 해역 주변을 돌아다닐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한국에도 불편한 상황인데요. 중국에선 거리낌 없이 핵잠수함들을 출격시키며 다른 국가의 해역을 침범하곤 했습니다. 이런 중국의 무례함에 불편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동아시아의 힘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일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14일
LIG 넥스원과 1,640억 규모의 해상 감시 레이더 유이하 레이더 양산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레이더는 해안과 섬 지역에 설치해 공기부 양정과 고속정 등 또한 저고도로 비행하는 항공기도 탐지가 가능한데요. 중국이 종주국 자리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위구선도 이에 포함됩니다. 위구선은 해면 위구 효과로 베이면서 비행기로 볼 수 있는 운송수단인데요. 위구선은 우리나라 해병대에서도 운용을 고려할 정도로 상륙작전에서 효과적인 모습을 보이며 위구선에 미사일을 달아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익바적인 대함 레이더로는 엄청난 속력을 자랑하며 크기 또한 소형인 위구선을 조기에 탐지하고 대응까지 하기 힘든데요. 중국이나 북한의 위구선과 공기부 양정을 적극 활용한다면 우리 해안선 방어가 어려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발된 해상 감시 레이더는 이 모든 고민을 한방에 해결했는데요. 해상 감시 레이더로부터 탐지하여 얻은 이 표적 정보를 해군 전술 자료 처리 시스템 KNTDS를 통해 우리 해군 및 해경각계소에 공유되어 표적 공격을 위한 유도 무기 체계에 바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기존 레이더는 가까이 붙어서 이동하는 함정, 두 척이 한 척으로 인식되어 제대로 숫자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신형 레이더는 각 표적을 분리해서 인식하는 CR 나부의 능력이 높아져 정확하게 수치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계 감시 임무에 탁월한 성능을 보이는 제품이며 레이더 안테나를 보호 덮개가 둘러싼 레이돔 형태이기에 강풍에 흔들리지 않아 24시간 감시가 가능합니다. 외부 이물질에 의한 파손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 역시 존재합니다. 이번 레이더는 북한 감시를 위해 제작되었는데요. 한때 동해 북방 한계선 NLL을 통해 한국으로 침입하는 목선을 잡아내지 못하여 우리 군은 국민들의 질책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는 기존 레이더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덕분에 목선이 조금만 움직여도 잡아낼 수 있을 정도로 개량이 되었다는데요. 일각에선 2km 밖에 수영하는 사람까지 탐지할 수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부수적인 효과로 중국 함선을 포함해 서해상을 헤집고 다니는 잠수함까지 탐지해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번 레이더의 도입은 기존 한국이 개발하고 있던 항만 감시 체계의 마지막 퍼즐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외부의 침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항만 감시 체계 통합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에 기존 시스템은 항 주변의 다양한 수준의 감지기와 전자광학 장비를 조합해 물체를 탐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수중 감지기의 경우 수중 이동 물체에서 발생하는 음향 신호를 분석하고 탐지하는 용도였는데요. 저속으로 움직이는 잠수함까지 섬세하게 잡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핵잠수함 장정 18호는 저속 주행으로 감지가 어려운 특성이 있는데 라고 여성 18호가 한국에 침입한다고 가정하면 한국에서는 통합 감지 시스템으로 이를 잡아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얻은 표적을 우리 잠수함은 직접 타격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잠수함 어뢰는 다른 나라의 어뢰보다 더 정확함을 자랑합니다. 우리나라의 잠수함 어뢰는 수동 조종이 가능하여 적이 잠수함 회피 전술에 이용되는 TACM이나 다른 음향 어뢰 기만기를 걸러내 정확히 표적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KNTDS로 표적은 전송하여 대구급 호위함이나 총무공 이순신급 이상 구축함의 표적을 전송해 홍상화 어뢰를 발사하여 타격하는 양동 작전을 펼칠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타격 시스템까지 연결되어 있기에 미군에 바로 연락도 할 수 있는 등 중국의 사전 공작을 완전 차단할 수 있게 된 성과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LIG 넥스원이 자체 기술을 통해 개발한 것이므로 외국산 부품이 아닌 한국에서 개발된 부품들이 레이더에 사용된 것인데요. 덕분에 비용 면에서도 많은 돈을 아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국에서 수입한 무기를 운용하는 일이 많은 국군에서는 이를 유지 보수하는데 많은 비용을 외국 방산업체에 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덕분에 유지 보수가 어려워지자 한국에서는 많은 부품들을 한국산으로 교체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기술력이 좋아지면서 한국 방산업체에서 생산한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들이 오히려 외국 제품들보다 품질이 좋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점점 자주 국방의 모습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군 군수사령부는 국내 정비업체와 협력해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과 총무공 이순신 구축함의 소나동 원도 교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소나는 바닷속 물체를 탐지하는데
쓰이는 음향 탐지 장비로 유지 보수에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데요. 이를 한국산 장비로 교체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기존에는 독일 회사와 연락해 장비는 물론 인력까지 비용 지불을 했어야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공군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나왔는데요. 공군 군수사령부 60수승 10대늘리 패트리어트 레이더 장비 시스템 프레임 최종 출고식을 열고 3년간 걸친 정비작전을 완수했습니다. 스템 프레임이란 패트리어트 작전 차량에 탑재해 레이더 장비와 유도탄 발사대의 수평을 조절하는 장비로 산악 지형을 비롯한 야전에 필수적인데요. 기존에는 해외 정비에 의존해 예산과 시간이 많이 들었던 단섬이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자동차연구원에 의뢰해 시스템 프레임을 분석해 자체 기술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덕분에 단종 부품 4종과 수입 의존 부품 4종 등 총 8종의 제조 기술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항만 감시 시스템과 더불어서 경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 기술이 더 이상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중국 역시 한국의 감시 시스템을 무시하기에는 어려워진 상황인데요. 동아시아의 평화의 길을 주게 된 한국의 발전에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많은 군사 기술들이 국산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